안녕하십니까? 학군과 교육의 심정섭입니다. 우리 스카이캐슬 시리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사교육 없이 서울대를 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한가요? 또 이제 맞물려서 뭐 자주 나오는 게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지금 이제 없어 힘든 건가요? 그런 얘기.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두 분은 정말 사교육 없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서울의대 보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또 아이들과 너무 사실 의지가 있고 또 서울의대를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묶어서 같이 한번 과연 사교육 없이 서울대를 가는 것이 가능한가? 사교육 없이 서울의대를 가는 게 가능한가?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?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시고 목수일을 하시는 그런 노동자셨고 뭐 저희야말로 진짜 흙수저 가정이었죠. 근데 저는 운이 좋게 또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많은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서울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수도권으로 중고등학교로 와서 서울대 인문대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어졌고요. 제 동생도 역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역시 좀 중학교 때 이런 좀 이제 수도권 그 명문학원이라고 할 선호학군에 지금 와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동생도 서울대 농대에 진학을 해서 또 이후에는 우리 유전공학으로 박사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닥으로 듀크 대학에 지금 연구원으로 좀 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가정은 흙수저에서 출발해가지고 정말 사교육도 없이 저는 저희가 받은 사교육은 뭘까요?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이게 옛날 얘기지 뭐 지금 맞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좀 들어주시고요. 이게 지금 한 뭐 20년 전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 선행을 이제 성문 기본 영어죠. 성문 기본 영어하고 정석을 지수로고까지 받아봤던 게 제 사교육의 좀 전부인 것 같고요.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첫 번째 세대였는데 그때 논술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요. 그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술 특강을 받으러 좀 노량진 학원에 좀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진학을 했는데 어,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사교육 없이 그 서울대를 가는 게 가능은 하거든요.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사교육을 시키고 계신 거죠. 이게 사교육을 받아서 서울대를 간 게 아니라 서울대 갈 자원들이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뭐 학습지라든지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는 사교육 뭐 서울대 간애 중에 그러면 너 손들어봐. 지금 135명 서울대 입학 정원인데 135명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그러면 없는 거죠. 그냥 뭐 다 교육에 관심 있는 집안들이고 애가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모래도 시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사교육 없이 서울대를 가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지역우수자 전형 지금 30명 서울대 뽑아주는데 거기서 뭐 지방에 있는 그런 좀 학교인데 거긴데 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지방대인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선배들의 실적이 없으면 이게 수시로 해서 좀 그 내신 부풀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서울대 뭐 정확히 딱 그렇다 제가 뭐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약간 이제 그런 나오는 추세들을 보면 전년 신생학교에서는 서울대를 뽑아준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누적 데이터가 몇몇 쌓이고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전교 1등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이걸 좀 받아주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지역 우수자 전형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또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면도 있죠. 이게 이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내신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뽑았는데 수능 점수가 맞춰주면 되는 건데 그 안에서도 약간 현실적으로는 그 서울대 졸업생이 아예 없는 학교에서는 신생학교는 괜찮은데 그 몇 년 동안 서울대 졸업생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얘가 독보적으로 해서 서울대를 가고 그러는 건 좀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하여간 사교육 없이도 이론적으로는 이 열심히 해서 본인이 그
내신 1등급,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데, 어, 그렇게 가능한,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를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,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? 진짜 뭐 사교육 없이 나는 한번 서울대를 가보겠다,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고요. 또 하나 마지막 변수가, 이제 저도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, 제 아들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애가 공부 머리가 있고, 우선 이게 뭐 사실은 다 애들이,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 없잖아요. 그런 전제는 거죠. 애가 공부머리가 돼야 된다는 전제입니다. 공부머리가 되고 본인이 또 적성도 맞아야 되죠. 나는 공대 적성인데 부모가 무조건 너 의대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, 본인이 또 적성에 맞아가지고 의사라든지 뭐 이런 의학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다. 이런 상황인데, 저는 사교육 없이 아이를 내신하고 어떻게 해서 제가 코칭을 해줘서 서울대를 가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마지막 하나 걸리는 건 있거든요. 이게 서울대 마지막 그 면접이 지금 그 복합 뭐 지능 면접 그라고 하는 그런 약간 단순한 면접이 아니에요. 여러 가지 좀 그 주제들이 좀 융합된 그런 어떤 면접 문제로 지금 사실 서울대에서 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, 이거를 이렇게 혼자 그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고력과 논리력을 길러서도 사실은 이제 뚫을 수는 있어요. 뚫을 수는 있는데 전년도에 무슨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합격생들이 어떻게 했는지, 이 부분을 조금 알아서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이게 문제지나 뭐 아니면은 그런 그 책자가 딱 나오고 서울대에서 지금 어떻게 문제를 냈다 다 공개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면접 대비는 사교육을 아마 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,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거를 뭐 사교육 순혈주의, 사교육은 안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하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지, 사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활용하는 거는 뭐,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교육 없이 다 지내다가 아이가 그래서 뭐 1차도 다 통과했어요. 설교에서 이제 거의 지금 뭐 지역우수 전형이라든지 그래서 TO를 받아서 올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, 나머지 다 이제 면접하고 그 면접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면접 대비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, 왜 그러냐면 학원에서 이제 전년도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생들 해서 복기를 다 하잖아요. 이제 저희도 뭐 제가 학원에 입시 지도를 해봤지만은 다 합격생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나왔니 이걸 다 이제 수집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탕으로 해서 또 뭐 문제도 만들고, 그렇게 냈던 문제랑 또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, 이 부분에 그 사교육은 마지막에 한번 하나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. 근데 의대 말고 이제 사교육 없이 서울대 가는 건 불가능하냐? 이건 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.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, 예를 들어 지금 정시 20%는 수능으로만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뭐 지금 그 동영상 강의도 있고 본인이, 근데 수능을 거의 서울대 가려면 거의 1등급 수준으로 다 이제 맞아야 되는데,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. 이거를 지금 인지적으로 이걸 해낸다는 건 상당한 공부 그릇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, 아,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고, 또 작년에는 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2018년도 수능에서 그 근데 이름을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, 이제 광주에 있는 뭐 다 자료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, 광주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녔던 학생인데, 이 대안학교는 뭐 입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대안학교가 아니에요. 인문학의 기본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문도 쓰고 이러는 이제 그런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, 이 학생이 그 수능을 봤죠. 수능을 봐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, 첫 번째에서 이제 그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재수한 셈이죠. 재수하는 셈인데 수능 그 대비하는 재수종합학원에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를 어떻게 받았냐? 전과목 다 만점을 맞았죠.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도 지금 가는 것이 가능한데, 이론적으로는 동영상 강의만 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은 그렇게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내 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걸 좀 확인해 보기 싶기도 하고, 또 집중적으로 또 이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
좀 집중해서 한번 그 입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제가 있으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공부를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학원을 다닌 그런 이제 흔적이 남게 된 거죠. 그래서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거를 무조건 이제 학원을 뭐 가는 거는 그 내 사교육 없는 뭐 어떤 순혈 뭐 이걸 강조하고 이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활용하는 건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의존하고 지금 그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걸 다 그냥 너도 나도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문제고 그렇게 해서 뭐 결국 노후도 안 되고 입시 성과도 안 나고 애는 애대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교육 없이 서울대를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?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다들 뭔가 이게 공부가 되고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뭐를 시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대부분 또 서울대 학생들 그 나중에 만점 받은 학생들 저기라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본인의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데 더 관심이 많거든요. 단순히 학원을 가고 무슨 과외를 받고 무슨 누구의 코디를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얼마만큼 자기 걸로 소화를 하느냐 이 부분에 더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심을 잡고 좀 휘둘리지 않고 적절하게 사교육을 활용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